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힘들이 없으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약간 몸이 좀 움츠러드는 그런 날인데 11월이 됐으니까 조금 쌀쌀해질 때가 됐죠.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강의 시작이고요. 일정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8주 동안 16회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가면 12월 23일 날 끝나게 되고 보강은 없을 겁니다. 앞에 기본 강의하고 스피드는 조금씩 보강을 했는데 보강 찾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보통 객관식은 보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교재는 객관식 민법 16판입니다. 다행히 이제 개강하기 전에 나왔어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책을 냈어야 되는데 좀 미안합니다. 맨날 책이 되죠. 그래도 어쨌든 시작할 때 나오게 돼 다행이고, 책 소개를 잠깐 하면 이제 책은 이번 판은 뭐 지난 15판하고 분량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 수로는 424페이지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앞에 뭐랄까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내용들 빼면 실질적으로 한 41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문제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제가 헤아려 봤는데 한 5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중간에 OX 지문 정도 들어가 있고요. 페이지 수에 비하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3페이지, 2페이지 한 3문제 정도 꼴 정도 되려나?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한 페이지 하나 정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간평 시험 문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이제 시험 예정으로는 이제 40분. 물론 이제 시험 풀 때는 그거보다 짧게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시험에서 원래 예정했던 주어진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씩이에요. 그래서 40분 시험인데 이걸 너무 짐을 길게 내면 시험 보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문장을 짧게 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문제가. 근데 뭐 우리 시험과는 상관없지만 뭐 법원행시나 변리사 그 법원행시와 법무사 시험은 엄청 길어요. 우리 공부하는 판례 이런 거 책에 기본서 보면 판례 요지 나오잖아요. 그게 지문 하나로 나와 그렇게. 무지막지한 놈들이죠. 그게 뭐야 그게. 정말 장난 아니야. 한 10줄, 막 15줄 이렇게도 내더라고. 갈수 애들이 좀 공부하는 사람들 괴롭히려고 그러는지 너무 길게 내는데 똑같이 주어진 시간 40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길게 되지 않아요. 특히 산업인력관리공단 시험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좀 짧게 이렇게 출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길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해설을 좀 충실하게 좀 달아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의 기조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다른 책에 도움 없이 그 책 하나만 보더라도 시험 준비는 충분하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책만 봐도 다 이제 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의 내용은 다 기본서에서 갖다 복사해서 붙이기, 그리고 조금씩 고친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따로 이제 기본서를 찾지 않아도 요 문제집만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써서 조금 길고요. 다 읽어보려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짧게 핵심적인 부분은 너무 길다 좀.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간평사 시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중심은 간평사 시험입니다. 가치중평사 기출이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10년인데 10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거는 좀 지운 것들이 좀 꽤 있고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최근일수록 거의 원문을 그대로 뒀어요. 중복되더라도 한 최근 한 3, 4년, 길게는 한 5년 뭐 이 정도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중복되더라도 조금 이상하더라도 웬만하면 그대로 두는 그런 그렇게 이제 편집을 했고요. 근데 조금 옛날로 갈수록 중복되고 그다음에 좀 지엽적이고 뭐 이런 것들 일회성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은 많이 삭제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플러스 해놓은 것들이 이제 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험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변리사, 나 뭐 세무사, 그다음에 뭐 공인노무사, 행정사, 그다음 뭐 공인중개사 얼마 전에 이제 중개사 시험 35회인가? 여기까지 봤는데 여기 좀 출제 범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출제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지문들, 거의 똑같은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다 보고 약간 보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심축은 이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 기출은 뭐 다 아시죠? 간평사 시험 아니어도 어떤 시험에도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그 시험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는 그런 공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당연히 기본적으로 열심히 보셔야 되고, 근데 이게 다는 아니거든요. 해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풀었을 때 제가 항상 시험 보고 나면 다 분석을 해보거든요. 최근 10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에 반영이 됐는지. 그럼 해마다 완전히 들쭉날쭉해요. 높았을 때는 90%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성적이 좋았지. 그 해 학생들이. 기출만 보면 그냥 다 맞추는 거니까. 낮을 때는 정답 기준으로 봤을 때, 지문을 봤을 때 50%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간평에서 좀 다른 시험보다 좀 많이 나온 것들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니 중요한데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빠져 있는 것들이 이제 새로 출제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도 대부분 다른 시험들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안 나오다가 간평에 느닷없이 툭 떨어지는 문제는 없진 않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한 해 40문제 해봐야 한 문제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다른 시험들까지 이렇게 비춰서 보면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간평에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평사 기출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들, 이것도 다 하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특히 좀 자주 나와서 이제 간평에도 곧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들 좀 추려가지고 뭐 독립 문제 넣기도 하고 아니면 지문 하나씩 뽑아가지고 넣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고요. 그 외에 뭐 변호사 시험하고 법원행시, 법무사 이 시험들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시험 경향이 좀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최신 판례들이 있잖아요. 아직 시험에 최신 판례니까 아직 시험이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나온단 말이죠. 그전에 안 나왔던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 요즘에 실무나 학계에서 어떤 판례들을 좀 주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요거 첨조를 좀 해서 일부는 좀 넣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OX 지문에 좀 들어가 있는데 되게 심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많이 안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간간히 이제 그래도 좀 봐둘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많지는 않은데 요것들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 붙어 있는 거 먼저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하시고 그 외에 이제 힘 닿는 대로 다른 것들도 좀 하시면 이 책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지만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객관식 책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많아야 2문제. 별로 없어요. 거의 이 책 범위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이 부족할까 뭐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안 그래도 많죠. 400페이지나 되는데 언제 보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여튼 내용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역시 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이것만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이것만 봐도 충분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 중심으로 쭉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의 체계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만 보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점인데, 근데 그 전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놔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지나면 많이 좀 까먹죠. 세밀한 부분들은. 근데 한번 공부를 민법을 기본을 좀 탄탄히 해 놓은 분들은 좀 시간 지나서 봐도 금방 그 체계를 회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한 분들, 1차 전에 합격하셨다가 좋은 성적, 민법만 예를 들면 민법에 좋은 성적 합격했다가 2차가 안 되셔가지고 다시 준비한 동차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에도 많은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1차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1차를 어쨌든 간에 통과를 해야 2차를 또 보게 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을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를 예전에 한번 제대로 한번 가지고 공부해봤다. 이러면 뭐 문제만 뭐 보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에다가 만약 문제집만 볼 거면 요거는 좀 붙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문. 예. 조문은 이제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조문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전례를 쭉 보면 성적이 낮았을 때 있죠? 평균적으로 높았을 때가 낮을 때가 있어요. 평균적인 수험생들 기준으로 해서. 어떤 애가 성적이 낮을까요? 조문이 많이 나온 해가 성적이 낮습니다. 네. 판례 비중이 높을 때가 성적이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판례를 엄청 좀 막 세밀한 것까지 내면 판례 그렇게 어렵게 내면 대책이 없어요. 네. 근데 절대 공단 시험에서는 그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중심으로 쭉 나오고 일부 이제 조금 이제 심화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대부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쭉 깔았을 때는 절대 성적이 낮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조문이 이제 많이 나오면 의외로 성적이 안 나와요. 이제 출제자들은 조문을 많이 냈을 때는 고생했지? 그냥 하나 받아 먹어라. 조문 쉬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문 많이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 지금 객관식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기본 강의나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데, 판례가 훨씬 쉬워요. 판례는 이제 설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그래도 스토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몇 번 이제 반복하면 저절로 기억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조문은 입법 정책의 문제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조문도 이렇게 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나?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이런 게 없잖아요. 가장 단적인 예로 뭐 숫자 문제 같은 거 그렇잖아요. 뭐 최단 존속기간, 최장 존속기간, 뭐 취소권 존속기간, 뭐 3년, 10년 이런 거 있잖아요. 꼭 3년, 10년 한 이유가 없거든요. 입법적 암이야, 그거는. 그죠? 뭐 시효, 뭐 정지기간 6개월, 1개월 이런 거. 반드시 6개월이야 하나? 아니죠. 입법적 암입니다. 그리고 뭐 법인에서 뭐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는 일, 법원이 검사 감독하는 일, 뭐 이런 거 필연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다 입법자가 얘가 하는 게 적절하겠어. 그렇게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행히 이제 시험에 뭐 숫자 노름이라든가, 뭐 금방 말씀드린 법인의 뭐 법원이 검사 감독할 거냐, 주무관청 검사 감독할 거냐 이런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근데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사실 굉장히 헷갈려요. 굉장히. 딱 숫자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숫자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점유회수청권 행사기간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침탈 단합 1년이거든요. 그럼 그거 뭐 침탈 나면 3년 이렇게 내고, 뭐 6개월. 침탈에서 안 날로부터 이렇게 낸 적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보고 나서 보면 그 맞추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한 하루에 다 보잖아요, 모든 과목을. 그러다 보니 감정평가 관계 법규도 여기 보고, 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여러 개의 법을 보다 보면 이제 문제가 막상 탁 나오면 이거 헷갈리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제가 항상 이제 조문하면 보고 들어가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판례보다도. 판례는 그래도 기억이 오래 가는 편이에요. 장기 기억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판례가. 근데 조문은 장기 기억이 좀 잘 안 돼, 판례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조문은 항상 열심히, 판례보다 훨씬 많이 봐야 돼요. 머리 잘 안 남거든요. 훨씬 많이 봐야 되고, 시험 직전에도 한번 쭉 훑어보고 가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조문 문제 많이 나올 때 10문제도 넘게 나와요. 조문 문제 많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고, 요거에다가 이렇게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 정도 보시면 시험에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밑법을 조금씩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문제만 보면은 약간 체계가 떨어져 가지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기본서나 뭐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핵심 요약서 이제 곧 나올 건데 뭐 그걸 기본 교재로 하고 문제집 보조 교재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가 이제 좋은 쪽으로 판단하셔서 하면 되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일단 문제 풀이 앞서서 정말 말씀드린 조문을 좀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문은 민법 학습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네. 조문에 대한 거를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관하는 부분들 있어요. 그 강의 노트에도 보면 뭐 맨 앞에 민법 총칙 조문체계, 물법 조문체계 어떤 파트에 가면 뭐 소멸시효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문하고 그런 내용들을 먼저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게 이제 문제풀이 강의니까요. 문제 푸는 시간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는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하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일부는 조금 건너뛸 수는 있는데 일단은 목표는 전체 다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는 기본 강의 때 나간 강의 노트 자료하고 똑같은 그런데 그거는 계속 볼 겁니다. 내용은 뭐 똑같은 거니까. 그거 항상 조문 노트 갖고 다니셔야 되고. 요거하고 요거는 필수예요. 조문. 기본 강의나 스피드 강의 할 때는 따로 조문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왜냐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객관식 책으로 강의를 하니까요. 따로 요거 조문 먼저 보니까 요거 조문하고 이 노트하고는 꼭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조금 무겁더라도 객관식 책도 기본서보다 두꺼운데 그래도 조금 어깨가 좀 무겁더라도 꼭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볼 거고 그리고 뭐지 모의고사 기본 강의나 이제 스피드 강의 때도 항상 모의고사 봤었죠. 그래서 객관식 강의는 문제를 많이 내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맨날 문제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니까. 그래도 한 10문제 정도는 매주 모의고사 볼 겁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그 전주에 진도 나갔던 거기까지 한 10문제 정도. 문제는 이제 그 간편사 기출문제는 책에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사 기출문제는 모의고사 없어요. 근데 다 어느 거냐면 여기. 가끔은 여기서도 쓸만한 거에서 가끔 한두 문제는 들어갈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여기 공단 시험에서 특히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문제 정도 제가 선별을 해서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지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유행이 있어가지고 그 해에 뭐 어떤 뭐 판례 지문 나오잖아요. 쫙 나온 게 많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볼 때도 특히 최근 시험에서 유행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어차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보면 다 이제 맞추게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렇다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참 예전에 유행했다가 또 뜸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참 유행하는 이런 것들은 뭐 무식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매해 나와요. 매해. 그래서 뭐 심한 거는 이건 오래된 판례긴 합니다만 뭐
그 취득시효에서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으로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는 그 판례는 간평사 시험에 최근 10년 8번 나왔지, 8번. 예. 거의 거저주는 거예요, 그런 거. 정답으로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게. 완전 서비스 문제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4, 5개, 뭐 3개 이상 출제되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특히 좀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잘 안 나와서, 간평에서는 많이 안 나왔어도 이렇게 딱 이거 여타 시험 보면 쫙 최근에 하여튼 유행을 타면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책에는 내용은 다 있는데 다시 이제 복습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그렇게 해서 항상 강조드립니다만 강제성은 전혀 없고요. 다 큰 어른들을 강제할 수 없잖아요. 너 왜 안 풀었어? 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이제 시간을 강의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꼭 그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쌓아두면 우울해진다고 그랬죠? 뭐든지 쌓아두면 우울해요. 저거 언제 보나 막 이런 생각들 하면 저도 최근에 어떻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집에 신문 아직도 신문 보냐고 사람 많던데 신문이 맨날 와요. 막 쌓여 조금 며칠. 원어면 신문이 일주일만 되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 보진 않았는데 저거 버리자니 아깝고 저거 버리자니 한 번은 그 대충 훑어봐야 되는데 쌓아놓고 볼 때 꽤 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우울하더라고요. 저거 지금 다 이만큼 쌓여있어 지금. 그래갖고 숙제하듯이 일주일 10일치 한꺼번에 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울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하여튼 뭐든지 많이 쌓아두면 안 돼요. 그때 풀어보시고 이제 정리하고 그냥 버려도 돼요. 간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 정도. 서론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작할 테니까 제가 전화번호 할게요. 여기 제 전화번호고요. 공부하다가 이제 여기서 강의 들으실 때는 와가지고 직접 질문하셔도 되는데 평상시 공부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하거나 카톡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제 들어가 볼까요? 자, 1장 민법 일반 보시겠습니다. 1장 민법 일반에서는 1조 법원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요. 특히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지금 출제됐고요. 10년을 넓혀보면 한 6번 나왔어요. 굉장히 좀 출제 비중이 높은 파트니까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 종을 먼저 좀 볼까요? 1조. 제목은 법원이고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문으로 106조를 좀 보시면 106조의 조문의 제목이 사실인 관습입니다. 그래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이거 이제 임의 규정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제목은 법원이고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원, 사전적 의미는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합니다. 법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냐 이건데 1조가 규정하는 것은 이제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
법관이 마음대로 재판할 수 없잖아요.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데 이제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이 무엇이 있고 그들의 우열은 어떻게 되냐. 법 적용의 순서를 규정한 게 1조예요. 그래서 1조에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성문화된 법.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성문법 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보통 이제 좁은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을 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법률. 이걸 보통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죠. 국회가 이제 입법권, 그 국회 가지고 있다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제정을 한 법률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데 1조가 말하는 법률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판의 근거가 되는 성문법에는 국회가 제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명령이나 각종 규칙 이런 것들 다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에 해당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 조약 그 나라 간에 체결된 조약 이것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고 근데 법률이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관습법에 따르는 것이죠. 관습법은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관행이 축적이 돼야 되겠죠. 근데 관행이 쌓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법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뭐가 필요하냐?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개념인데 어쨌든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 누구나 이게 법이다 라고 인식할 정도 그 정도에 이르러야 관습법이 성립한다. 근데 누가 판단할 거야? 뭐 이것처럼 애매한 게 없어요. 하여튼 이론상으로 그렇다 이거죠. 관행이 있고 사회 법적 확신을 획득하면 법적 확신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적 확신이 있어야 관습법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그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을 최상위 규모하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시기는 어떻게 돼요? 성립 시기. 그럼 관습법이 언제 성립하느냐? 이제 노트에도 제가 여기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그 3페이지에 보면 관습법 상단에요. 노트 3페이지 상단에 관습법 이래놓고 거듭된 관행, 법적 확신 생기면 이 시점에 관습법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로 이제 관습법의 내용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원이 재판할 때 성문법 있나? 그러니까 없어. 관습법이 있나? 있네. 자기가 보니까 이제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 획득해서 관습법 성립한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관습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니까 이 사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순서로 가게 되는데 이제 주의할 게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때 혹은 판결이 확정된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적 확신을 획득했을 때 사회의 법적 확신을 획득했을 때 그 시점에 이미 관습법은 성립하고 법원은 이미 성립한 관습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는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재판에 적용하는 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습법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관습법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관습법 성립하는 시점이 이때다. 법적 확신 획득한 때.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을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요. 관습법은 법이죠, 법. 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 증명할 사항은 구체적인 이제 소송이 벌어졌을 때 당사자가 주장하고 증명할 사항은 사실 문제입니다. 저놈이 나를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상해를 받고 이러한 손해가 발생했다. 내가 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안 갚았다. 이런 사실 문제. 어떤 사실이 있었느냐. 이거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것이고요. 법이 어떻고 법의 내용이 어떻고 그 해석은 어떻게 되고 이건 법원의 정권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력과 관련해서 성무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성무법과 관습법의 효력상의 우열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거는 1조의 문헌상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보충적 효력만 가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성문법이 명확하게 있으면요. 관습법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성립할 수도 없고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성문법이 없으면 비로소 이제 관습법이 재판의 근거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충적 효력성. 그러니까 성문법을 보충한다 이거죠. 이제 다른 견해가 대등적 효력설인데 소수설 대등한 효력을 한다. 근데 이거 문헌에 반해요. 1조 자체에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겠어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통설과 판례는 성문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관습법이 성립하고 그 재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는 별 쟁점이 없어요. 이거 법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재판의 근거는 됩니다. 근데 법이냐는 논란이 있어요. 조리가 법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 조리는 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대개는 출제는 여기까지 많이 되죠. 그리고 자 106조 내용을 보면 106조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대표적인 계약인데 이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이런 걸 확정하는 게 법률 해석인데 이 해석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재판할 것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법률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당사자가 무엇을 원했느냐 이걸 해석하는 문제인데 일단 민법은 사적잔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가 무엇을 원했느냐 요걸 이제 해석하는 문제에서 근데 이제 이 의사는 무제한 보호받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죠. 이게 강행 규정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적자치 인정되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 직접 저촉되지 않더라도 선량 풍속, 기타 사회에 반한다. 그럼 그런 법률행위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하지 않는 의사만 보호받는 것이고, 근데 이 의사가 불명확해. 무엇을 반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때 이제 해석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게 106조 사실인 관습입니다. 그 동네 거래 관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름의 이제 동네에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면 당사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 그 관행이 있지만 그거 나 그렇게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배척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동네 거래 관행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경험칙이 반영된 조문이야 106조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일단 이 표현상으로 이 관습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1조에도 관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관습법이고 여기는 사실인 관습이죠. 그럼 여기에서 106조의 관습과 1조의 관습법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다툼이 좀 있거든요. 근데 판례는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법이에요. 관행이 쌓여서 법적 확신을 획득해가지고 법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을 획득하지 못한 단순한 관행. 법적 확신을 획득하지 못한 단순한 관행. 단순히 그냥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에 불과하다. 법이 아니에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다가 중요합니다. 민법 법원은 아니에요. 법률 해석의 기준에 불과하다. 일단 기본적인 건 이 정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년 문제죠. 자, 1번.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여기 한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해설 잠깐 보면 두 번째 줄에 국회 제정한 형식의미의 법률 한정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법규명령,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규, 즉 조례와 규칙 이런 것도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관습법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최근에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나오면서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물권입니다. 관습법상의 물권. 그리고 이것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지상권 할 때도 볼게요. 일단 분무기지권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죠. 구별합니다. 해설 잠깐 보고 가면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및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 이르는 것.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습법이고, 근데 사실관습은 사회 관행에 의해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으나 다만 사실관습은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로 이르지 않은 것. 그래서 사실관습은 법이 아니다. 법적 확신을 획득하지 못해서 법이 아니다.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해 사실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법이 아닙니다.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이 판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OX 여기 관련된 것도 좀 넣어놨는데, 자, 12페이지 맨 위쪽에 첫 번째 OX, 장사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성립된 분무기지권 관습법적 효력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틀렸어요. 나중에 지상과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 사실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까지 맞는데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근데 이게 주된 기능이에요.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 다시 앞으로 가서, 자, 1번에 4번.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한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법원의 판례 있죠?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우린 판례법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린 성문법 국가. 그러니까 이런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는 아니지만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판례는 법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그 4번 해설 보시면 그 네 번째 줄 보면 법원조직법 8조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이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은 당해 사건, 해당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승패를 가늠해 볼 때요, 먼저 판례를 살펴보죠. 어떻게 될까? 판례가 이렇게 된대. 그럼 되는 거야. 안 된대. 그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처럼 사실상 기능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판례는 그냥 해당 사건에 한해서 효력을 갖는 것 뿐이고 당사자만 구속을 하거든요. 당사자 그 승계인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원의 판결하고는 달라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반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결론만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죠.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법이 헌법에 합치하느냐 합치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민법 조문을 법을 쭉 만들었어.
근데 헌법재판소가 야 이거 유연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더 이상 재판의 근거가 못 되는 거죠. 일단 법원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공포가 돼서 효력이 발생했어. 그러면 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근데 위헌 그러면 법원에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죠. 이게 직접 뭐 제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을 날려버리는, 더 이상 법원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헌법재판소 결정은 민법 법원이 된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2번 문제. 자, 올해 나온 건데요. 굉장히 쉬웠어요. 기억번,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 법원이 되지 않는다? 네, 된다라고 해야 맞고요. 니은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맞죠? 디귿번,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한, 거의 뭐 서비스 문제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고. 3번, 2021년 문제. 관습법과 사실관습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거 맞죠? 뭐 대등적 효력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보충적 효력. 성법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2번,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자인 후손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일단 이것도 맞습니다. 종중 구성원 자격에 대해서 종원의 자격에 대해서 성문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관습법이 있냐? 옛날에는 관습법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종래 관습법. 성년의 남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종원의 의미를 좀 좁게 해석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의 종원은 이제 쉽게 말하면 종중총회. 종중총회에 참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대부분 이런 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돼 수용이 됐다 이거죠. 수용 보상금이 나옵니다. 수용 보상금은 종중의 총위재산입니다. 야, 이거 보상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 총위재산이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죠?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정관이나 규약의 특별 정관 과정에 따르는데, 특별 정관법 없으면 종원 모두의 소유니까 모두의 어떤 이제 의사결정, 사단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고요. 근데 총회 결의를 하려면 이게 일단 이 의결권을 가진 종원에게 소집통지 이런 걸 해서요. 그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하여튼 결의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통지할 거냐? 누가 와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냐? 근데 옛날에는 법은 없었지만 이게 관습이다 여기서. 성년의 남자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변경된 거죠. 이거 헌법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몰라도, 옛날에도 사실 헌법 질서에 합치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관행, 법적 확신이 있고 그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전체 법 질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해야 되는데, 헌법은 남녀 평등을 실현할 걸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합리적 이유 없는 남녀의 성별의 차이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할 때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난 자손인데, 너는 남자니까 종원 자격이 주어지고 너는 여자니까 종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냐 이거죠. 그 합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대에 있어서는 아무리 봐도 정당성, 합리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종원의 자격에 대해서 법률 규정이 없어요. 관습법은 종래 관습법은 성년의 남자 이렇게 봤는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거예요. 관습법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조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자. 법은 없지만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 같은 조상 밑에서 태어나면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보자.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자, 판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손주의 후손 중 해설해요. 공동손주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 관습은 공동선주의 분묘수고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해 생리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단 정당성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폐기. 관습법 폐기. 어떻게 되느냐?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거야. 관습법이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조리에 합당하다. 그래서 성별의 차이를 두면 안 된다.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종중충의 의결권 뭐 이렇게 행사하고 그러면 성년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미성년자 나오면 미성년자 종원의 자격이 일단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2번은 맞고요. 이제 3번 지문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성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 자,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기 요건은 여기서 자동적으로 파생돼요. 원래 관행, 법적 확신, 그 내용상 요 문제 이게 있는데 사회가 변화했어. 법적 확신이 없어졌네. 관습법 폐기. 그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 역시 폐기라는 거죠. 그걸 들고 나온 게 종중 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요거 마저 틀린 지문도 한번 보면 5번에 3번을 좀 보시면 5번에 3번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틀렸죠. 요거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 판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해설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법판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평 시험에도 2021년 포함해서 최근 10년 동안 3번 출제됐습니다. 이 판례. 다시 돌아와서 3번에 4번 사실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고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이거 맞죠? 반복이고 5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을 취득한다. 근데 이러한 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입장이죠. 요거 물권법 할 때 다시 볼 건데 자, 노트 61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자, 61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하단의 왼쪽. 자, 갑소유의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이걸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갑이 병한테 이거를 팝니다. 이건 법률행위죠.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됩니다.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186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갑과 병의 약정만으로는 병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아직 등기를 마치지 못했으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 그럼 병이 법률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미등기 건물이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와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은 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존 등기가 안 되고 보존 등기가 안 되니까 이전 등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사고 팔 때는 사실상 등기 법률상 소유권을 넘기는 건 불가능하고 그냥 사실상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의 입장에서는 내가 등기를 못해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없지만 거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을 인정해주면 안 될까라고 주장을 해본 것이죠. 근데 탁동수 하지 마라. 한번 읽어볼까요? 미등기 무허 건물의 양수인을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요게 인정되느냐 여부를 묻는 지문이 간평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해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자, 근데 오른쪽 그림 마저 한번 보죠. 자, 만약에 등기가 갑이 병한테 팔아서 똑같은 사례에서 갑이 병한테 팔아서 이전 등기를 맞춰졌어요. 만약에 이제 등기된 거여가지고 맞춰지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제 갑은 전 소유자가 돼. 이제 전자가 붙어 이제 현 소유자에서 전자로 바뀌어. 전 소유자. 그럼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없는 거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이제는 병만이 현재 소유자인 병만이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숙지.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3번에 5번 틀렸고요. OX 간단한 거죠. 여성은 자, 13페이지.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 관습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맞죠?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문제. 1번은 반복이고요. 2번.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돼. 이 직접이 틀렸어요. 사실 민법시험 이거 내면 안 됩니다. 이건 공법 문제, 헌법 문제거든요.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사건이 아니고 공권입니다. 공권. 공적 권리, 공법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걸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 사법관계에 바로 적용될 걸 예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민법시험에서 이게 처음 봤어요. 딴 시험 안 나와요. 처음 봤습니다. 모든 시험 통틀어서 민법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는. 근데 앞으로 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이 틀렸어요. 직접. 다만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 규범이죠. 헌법 정신은 사법관계에도 실현될 것이 요구됩니다. 근데 이제 헌법 규정이 다이렉트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매개 규정이 있다. 매개 규정. 매개 규정이 뭐냐? 2조의 신의칙. 103조의 선량 풍속 기타 사이서. 요걸 매개로 해서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거예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으로 조사 확정해야 된다. 이거는 맞습니다. 당사자 주장 증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것도 민법시험에 낼 건 아닌데 약간 특별법적 성격이 있어서 국제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맞고 반복이고요. 자, 1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 올해 3번 시험에 나온 건데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1번. 법률의 해석의 표준인 사실관습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이거 맞아요. 사실관습은 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민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그냥 해석의 기준에 불과하다. 그다음 2번. 법원의 재판에 의해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확인된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 재판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 법적 확신 획득한 때.
법정 확신을 획득한 때 관습법은 성립한다. 틀렸고요. 3번은 받고 4번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자, 틀렸죠?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네, 마지막 5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민사에 관한 것은 이것도 법원이 된다. 그래서 재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권리 부분은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